지금 그 거리도 적당하고 요즘부터 크게 뭐 심한 정도 아니니까 답답하시면 마스크를 이렇게 벗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답하시면 앞으로 사람 많아지면 아마 서로 간에 이야기가 있어서 꼭 쓰겠다, 이런 자세로 가야 되고, 뭐 이 정도 인원 같으면 저희도 사실은 강의할 때 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포카페이스 아시죠? 그것 때문에 환장합니다. 한마디로 저 인간이 알아들었는지 못 알았는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그걸 알아야 저희가 이제 좀 진도도 나갈 수 있고. 그런데 뭐 농담 삼아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정도 같으면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다, 이런 생각. 조금 찝찝하면 자신만 이게 확실히 쓰고 계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하고 인연을 맺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첫 시간인데 뭐를 듣느냐 하면은, 자, 이 자격증을 꼭 따야 되냐, 이거 하고, 그럼 따야 되면 언제 따야 되냐, 그거 하고, 그러면 이제 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합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합격을 하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 학원의 연간 계획을 이제 쭉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이제 전달드리고, 그리고 과목 중에서 제가 담당하는 게 민법이거든요. 그 민법이 왜 중요한지, 요 학원이 왜 합격률이 높은지,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민법에 대해서 맛이라 할까요? 맛을 좀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한자를 더 공부하는 보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내년 시험일에 합격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1월달 수업보다는 지금이 더 중요하다, 전문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일단은 오늘 잘 들으셔가지고 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저희 여러분들은 솔직히 이제 얼마 인원이 안 되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자격증을 왜 딸라 그러죠? 저는 벌써 이제 제가 뭐 자랑이 아니고 신뢰를 이제 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강의를 4년 했고, 학원을 부산에서 제일 큰 학원을 거의 20년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인원이 한 500명씩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 됐고, 제가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고, 모 대학교 겸임 교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 이제 신뢰를 해도 괜찮다 싶어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자격증을 왜 따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합격을 하기 위해서 또는 돈을 벌기 위해서, 내 또 이제 100세 시대에 나이 들어서 이제 노후 대책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가 볼 때는 돈 벌기 위해서 합니다. 돈 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래서 이제 합격이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죠. 합격을 해가지고 일을 잘 하셔가지고 돈을 벌겠다, 부동산 재벌이 한번 돼보겠다, 이게 목표예요, 간단하게. 자,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러면 부동산을 좀 알아야 될까? 자, 주변에서 우리가 부자다 그럴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TV가 몇 대냐, 자동차가 몇 대냐, 이걸 가지고 부자냐 가난하냐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몇 채냐, 빌딩이 몇 채냐, 토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냐, 그게 부자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일본처럼 국토는 좁은데 인구가 많잖아요. 이런 나라는 99%가 부동산이 부자를 결정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모르면 그냥 별 볼 일 없다, 그냥 부자 되기 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사단 비슷한데, 제 아들이 지금 저쪽에 삼성전자단이거든요. 그 돈 잘 벌어요. 젊은 친구들 중에서 연봉이 1억 넘고 이러니까 잘 버는데 항상 불만이야. 왜 그러냐? 옆에 이제 자기 아는 사람이 아파트를 얼마 전에 하나 샀다 이거야. 7억 주고. 근데 1년이 지났는데 그게 10억짜리가 됐어. 그러면 제 아들은 생각하기에 어떤 제가 최고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벌어봤자 한 달에, 그죠? 1년에 연봉 해봐야 이제 뭐 떼고 하면 이제 1억도 채 안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친구는 가만 앉아서 3억 벌었잖아. 그게 부동산이라고. 그럼 그게 좋으냐?
꼭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좋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 남들은 하는데 내만 안 하면 어떨까요? 내만 가난해집니다. 바보처럼.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일본처럼 국토는 좁은데 인구가 많다. 무조건 부동산의 전문가가 돼야 돈을 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냥 괜찮은 직장에 평생 넥타이 메고 다녀봤자 서울의 아파트 절대 못 삽니다. 평생 가더라도 못 산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잘 오셨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잘 온 시기에 시기. 조만간에 상대평가로 바뀝니다. 조만간에.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지금은 절대평가로서 60점 받으면 그냥 합격이야. 누구라도. 그래서 여태까지 15,000에서 2만 명 정도 합격했단 말이에요. 1년에. 예. 근데 상대평가로 바뀌면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냥 한 1,500명, 2,000명 이제 뽑는단 말이에요. 예. 그럼 왜? 1회부터 10회까지는 상대평가로 진행된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평균 2,000명 뽑았어요. 2,000명. 그럼 전국에서 2,000명이 합격하면 양산에는 한 명도 안 올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저로의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 나라에서는, 부동산을 잘 알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부동산을 잘 알아야 하는 기초가 뭐냐? 중개사예요, 중개사.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건 이거 말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야, 중개사 자격증이 없어도 투자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또 뭐 중개 보조원 해가지고 잘 벌던데 이런 생각합니다. 자, 첫째, 자 부동산 중개사 자격이 없고 보조원이 아니면서 일을 아니면서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은 최소한 자기 재산이 100억 이상 되는 사람입니다. 현재. 그러면 이제 물건 쌀 때 막 사들이고 팔고 이래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자기 재산이 순수 재산이 100억 이상 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 안 옵니다. 안 오잖아요, 솔직히. 그 정도 부자면 안 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는 목적은 부동산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남들보다 부동산 전문가가 돼서 보다 빨리 부동산을 통해서 이제 경제적인 부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은 돈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그냥 투자를 해가 돈 벌 정도면 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첫째. 그게 아니라고 이제 보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자격증 없어도 보조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조원. 중개보조 들어보셨죠? 실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3년 안에 보조제도도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개보조원 제도가 있더라도 그 사람도 자격증을 가져야 할 수 있도록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면 부동산에는 발을 딛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왜 제가 이제 정보가 빠르냐 하면은, 제가 선생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라고 있어요. 강력한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산에도 지부가 있고, 창원에 경남 지부가 있어요. 창원의 지부장은 제 제자고, 부산의 지부장은 제 대학 동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해요. 그 친구들은 항상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앞으로 중개보조원 제도는 없어지거나 있더라도 자격증을 가져야 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격증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부동산에 관해서. 그래서 이제 자격증을 따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첫째는 이제 자격증을 따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부동산을 알아야 부동산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따야 한다. 그게 첫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 수명이 엄청나게 길어요. 과거보다도 20년 정도 늘어났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50이다. 과거에 30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앞으로 지금 100세 시대 아닙니까? 100세. 그러면 직장 다니면 최대로 버텨봐야 60살 아닙니까? 60이 돼서 나오면 청년입니다. 청년. 청년이 집에서 그냥, 뭐처럼 그 백수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잘못하면 자살합니다. 자살해. 예.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한참 일을 해야 할 나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 제자 중에서도 지금 80이 다 됐는데도 왕성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앞으로 수명이 워낙 길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노후 준비로서
가장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고 이러한 자격증이 요거단 말이에요. 요거 말고는 없어요. 그 제가 이제 과거에 제 제자 중에서 자격증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자격증을 27개 딴 사람이 있더라고. 요거 따고 나서 다 버렸다 하더라고. 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것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수능 다음에 이게 많습니다. 수능이 이번에 50만 명 응시했어요. 우리는 40만 명이 40만 명. 그 국민들이 바보가 있기 때문에 이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 매달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두 번째는 이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노후에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 있고 또 노후 보장도 될 수 있고 이거는 뭐 직업의 기한도 없잖아요. 퇴직 기한도 없고 그래서 아주 좋은 것이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하여튼 간에 왜 따야 하나 물어보면은 부동산을 알아야 부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100세 시대에 노후 준비를 확실히 하고 또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 때문에 자격증을 꼭 따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바닥에 이제 자꾸 몸을 들이고 있으니까 주변에 이제 중년 아저씨, 중년 아줌마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제가 보잖아요. 저도 이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런 사람 보면은 저 바보 덩신 저 공부 안 하고 뭐 하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에? 미안하지만 왜? 저 밑에 강의 들어서 지금 5만 7천 명 정도 저한테 강의 들었거든요. 그 중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장 저하고 친한 사람이 강서에 하고 있는데 지금 불경기잖아요. 응? 불경기라도 엊그제 한 건 해가지고 또 뭐 1,400만 원 벌어서 한 건 하면은, 응? 그렇잖아요, 지금. 얘 8억짜리다. 8억짜리 거래했어. 양타를 쳤어, 양쪽에. 그럼 0.9% 아닙니까? 8, 9, 72, 720만 원 아닙니까? 양쪽에 받으면 1,400만 원, 1,400만 원. 한 건 하는데, 예? 그 한 건 하는데 1,400인데, 그거를 이제 딱 맛을 알게 되면은 이 직업이 엄청나게 좋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좋아 죽습니다. 8년 내내. 지금 8년 동안 하면서까지. 이런 좋은 직업이 있냐 말이에요. 거래해주고 좀 확인해주고 성사시켜가지고, 몇백만 원 이렇게 수수료 받는데, 여러분 지금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등록하려는 게 돈이 아깝죠. 200만 원도 지금 큰 거야,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이제 업을 한번 해보세요. 200만 원 그게 돈인가? 한 방에 몇천만 원 벌을 수도 있는데. 잘 나갈 때 제 제자 중에서 한 달에 4, 5천 버는 사람이 천지입니다. 한 달에 4, 5천 버는 사람이. 그 왜 이런 이야기를 해주냐? 그 이야기를 해줘야 정신을 차려요. 동기부여가 내가 빨리 나도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야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물론 그냥 능력이 없어가지고 아예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못하고 장롱성이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한 사람은 목표를 해야 되잖아요. 시작할 때. 그래서 4, 5천 버는 사람도 천지인데 한 달에 1, 2천 버는 거는 장난이단 말이에요. 이 업만 제대로 딱 하면은.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불경기인데. 그 좀 배웠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때인가. 이 경기라는 것은 순환합니다. 항상. 6, 7년마다 돌아가요.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2, 3년 안에 돌아옵니다. 다시. 그러면 돌아왔을 때 그때 자격증 따면 늦다 이 말이에요. 벌써. 남들이 지금 돈 다 벌고 있는데 그때 자격증 딴다고 공부하고 있으면 바보 아닙니까? 경기가 안 좋을 지금 공부해서 자격증 따는 게 맞지 오히려. 지금 따놨다가 경기가 회복하면 일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래 보나 저래 보나 지금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적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이제 수없이 학생들을 가르쳐 보고 질문도 받아보고 상담도 해봤는데 합격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등록을 하거나 전부 다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 우물쭈물 하는 사람은 나중에 항상 후회합니다. 후회한다고. 등록할까 말까, 공부할까 말까, 그 다음에 합격 시험을 칠까 말까. 이거 우물쭈물 하다가 세월 다 보내버려. 그 세계적인 대석학이 그 무덤에 그 써놨잖아요. 무덤에 명언을 딱 한번 남겼잖아.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게 세계적인 명언입니다. 과감하게 해라 이 말인데 과감하게. 맨날 이렇게 갈등하다가 세월 다 보내. 그래서 학생들 중에는 6년 전에 저한테 찾아와서 공부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지금 온 사람도 있다고. 그럼 내가 물어봐요. 그 당시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하니까 결단력을 가지고 빨리 시작해라. 나중에 가면 갈수록 환경도 어려워지고 시험도 어려워지고 따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진다. 그때 원장님 말을 들었으면 자기는 정말 재벌됐을 거라고 그래요. 주변에 이제 그때 딴 사람이 있거든 보면은. 그 인생은 그렇습니다. 남들보다도 빨리 결단하고 빨리 시작하고 이래버려야 되지. 우물쭈물 하다가는 그저 평생 넓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뭐 생각해보고 뭘 공부하겠다. 좀 이따가 하겠다.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제 체질에도 안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합격도 좀 생각해보고 합격하겠다. 뭐 이렇게 갑니다 나중에.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잘 오셨고, 그 늦은 듯 하지만은 가장 빠른 시기에 지금. 그래서 오셔가지고 그래도 단방에 합격을 딱 해서 보란 듯이 여러분들이 업을 해가지고 부동산 재벌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간에 미루지 말고 빨리 해라, 빨리.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뭐냐? 합격률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합격률. 자, 지금 11월 아닙니까? 그죠? 11월 달. 그 내년에 이제 1월 달 가요. 이제 3월 달 갑니다. 5월 달 갑니다. 요렇게. 우리가 2달 단위로 단계로 돌아갑니다. 학원 이제 카리큘럼 간단히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은. 그럼 11월 달에 등록하신 분들은 합격률이 거의 87%입니다. 평균으로 딱 이야기합니다. 11월 달에. 그럼 2달 떨어지면은 20%씩 다운됩니다. 20%씩 다운된다고. 이렇게. 특별한 사람 빼놓고는 학원에 얼마나 일찍 등록해서 얼마나 일찍 공부했냐에 따라서 합격률이 결정이 된다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딱 마음먹고 시작하면 내년에 붙을 확률이 거의 90%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물쭈물 하다가 자꾸 늦게 오면은 나중에 한 3월 달에 또 오면은 40% 감소해가지고 합격률이 한 40%밖에 안 돼.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그때면 그 수강료로도 싸지나? 똑같습니다. 1월 달부터 한 4월 달까지 수강료가 똑같아요. 200만 원으로 똑같다니까. 그 지금 오면은 수강료도 할인받고 합격률도 훨씬 높고 그 지금 하는 게 맞다 이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공부를 더 오래 하는데 수강료가 왜 쌉니까?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반대예요. 여러분들은 3월 달에 오면은 수강료가 싸고 지금 오면은 비싸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거꾸로예요. 지금 오면은 싸고 3월 달에 오면은 비싸고 이래 된다. 왜 그럴까? 학원의 정책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한번 물어볼까요? 사람이 없으면 이게 강의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개강을 하려면 이처럼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개강을 했는데 오늘 한 명이 왔다. 그럼 개강이 안 되잖아요. 그럼 학원이 계속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개강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파격적으로 활용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인원까지만. 그러면 우리가 적정하게 한 20, 30명 정도가 이제 적정하다 싶으면 그 이후에는 그냥 무조건 200만 원이야. 재수생은 160만 원이고. 그렇게 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굉장히 현명하다니까. 일찍 와가지고 할인도 가장 많이 받았고, 합격률도 가장 높고, 늦게 올 이유가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어쨌든,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내가 봤을 때는 최고의 명언입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하나도 해놓은 게 없고 죽어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묻은 비석이 딱 서 있어요. 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과감하게 결단해서 빨리 남들보다 1시간이라도 빨리 공부를 시작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내년에 1년 안에 최종 합격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해보면은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야. 열심히 잘 따라오면.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니까. 지금부터 바로. 벌써 3, 4월 달 오면은 동차 최종 합격은 물 건너간 거예요, 그때. 그때는 오면은 이제 대충 1차나 그래도 뭐 한번 하시죠. 이래 된다니까. 그래서 일찍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1월 달에 딱 들어가면 수업하기 전에 뭐를 이야기 하느냐. 자, 내년에 10월 말에 항상 시험인데, 10월 말에 시험이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6월 말에 시험이 있다는 생각으로 공부하라. 항상 그 이야기를 합니다. 6월 말에. 그래야 열심히 합니다. 그래야. 그럼 6월 말에 시험이 있다고 전제를 하고 열심히 하면, 그죠? 그 다음 7월 달부터는 굉장히 편하게 공부하면서 점수가 팍팍 올라갑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6월 말까지 공부를 대충 해놔가지고, 늦게 와가지고 7월부터 설치는 사람은 하루에 24시간 앉아있어도 답답하기만 하고 점수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때부터 긴장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학습 효과 쭉 떨어집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하여튼 간에, 처음부터 초기에 열심히 해가지고 6월 말에 그냥 합격을 하겠다. 모의고사 치잖아요. 그때 6월 말에. 그때 전 과목을 60점 넘기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시고 실패를 하면은 10월 말에 한 번 더 도전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내년에 분명히 끝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합격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뀌는 것도 지금 뭐 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오늘 그 국민의힘에서 15명이
하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해가지고 이제 올라간대. 그 지금 2년 전에 벌써 올라가 있어요. 개정안에 올라가 있고 국회에서 박수만 치면 그건 통과합니다. 통과되면 2년 후에 시행입니다.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예상할 때는 25년이 가장 유력하다. 25년. 올해 이제 여러분이 23년에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년이 23년이고 그러면 내년하고 24년 2년밖에 이제 기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2년밖에. 그러면 2년 안에 성부를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상대평가 시행되면은 여러분들 시험 안 됩니다. 그냥 미안하지만은 안 돼. 완전 고등고시처럼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올해, 내년, 그 다음에 2024년까지 총 3년이죠. 3년 안 되지 지금 올해는 다 갔으니까 그죠? 그래서 2년의 기회가 있다. 그 안에 성부를 봐야 된다. 그래서 그걸 작전을 잘 짜서 해야지. 이것도 우물쭈물 하다가 나중에 놓쳐버리면 나중에는 그냥 막 엄청나게 후회가 될 수가 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옆에 사람 자격증 따가지고 그때 경기 회복해가지고 한 달에 몇천만 원 벌고 있는데 나는 지금 자격증도 못 따고 이제 따는 것도 불가능하고 이래 보세요. 환장합니다, 환장. 그래서 저도 선생이지만 시험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꾸 어려워져가지고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9년 전에 제가 과감하게 자격증을 따놨잖아. 9년 전에. 필요도 별로 없는데도 혹시나 싶어서 9년 전만 해도 쉬웠다니까. 지금은 엄청나게 어려워요, 시험이. 내년에 더 어렵고 계속 상대평가 되면 이거는 뭐 10배 이상 어려워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끝장나지 말고 항상 남들보다 먼저 빨리 기회 오면 포착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시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뭐 조금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지금 이제 처음 오신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험은 매년 10월 말에 한 번 있습니다. 내년에는 10월 28일 날 토요일 날 있을 예정이다. 내년에.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 매년 10월 말에 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아마 10월 28일 토요일 날 시행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350 며칠 남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번 시험 치는데 과목이 1차 과목 하고 2차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 1차는 두 과목이 되겠습니다. 두 과목. 요즘 울산에는 2주 전에 벌써 개강을 했거든요. 울산에 제가 출강하는데 거기에는 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벌써 이게 필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카메라로 대부분 다 찍더라고. 카메라 이렇게 휴대폰으로. 그 잘 보이냐 하니까 저한테 보여주더라고. 이야, 휴대폰 성능 좋대요. 깨끗하대, 확대해도. 그 요즘 적지 않고 그냥 카메라로 찍더라고. 혹시 여기는 없을까 싶어서 참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참고하라고. 꼭 적으려고 그러면. 자, 1차는 이제 학개론이라고 있어요. 개론이라고 있고, 제가 담당하는 민법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에요. 이렇게. 1차는 두 과목이죠. 자, 개론에서 40문제, 민법에서 40문제가 나옵니다. 오지선다. 5개 중에서 틀린 거 골라라, 옳은 거 골라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시간은 얼마 주느냐? 요거는 같이 시험 치거든요. 같이. 오전에 이제 딱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요거는 이제 한 시험지 같이 있어요. 자, 원래는 과거에는 그 1분씩 줘가지고 80분이었는데 선배들이 데모 해가지고 100분으로 지금 줍니다. 100분. 100분 안에 이제 80문제를 풀고 답안지 옮기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킹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하여튼 간에 80문제에 100분 가지고 시험 친다. 자, 여기서 이제 평균, 두 개 평균 60점. 60점 이상이 돼야 1차가 합격합니다. 평균 60점 이상. 근데 과목 두 개 중에서 한 과목이라도 40점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걸 과락이라 하거든요. 과락이면은 니는 인간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둘 다 40점 이상을 받은 상태에서 평균 60점이 돼야 합격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개론을 70점 받았어요. 그러면 50점 받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맞죠? 개론을 80점 받았어. 40점 받아도 합격한다고. 평균하면 60점이 되기 때문에. 근데 개론을 100점 받았어. 근데 요걸 39점 받았어. 그러면 떨어진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여튼 간에
100분 안에 풀어야 되고 60점 평균을 받아야 된다. 오지 쓴답니다. 오지 5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라 이런 식으로. 자, 이 차에는 과목이 3개입니다. 3개. 하나는 부동산 공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시법, 세법이라고 있습니다. 세법. 3가지. 자, 공법도 역시 40문제, 중개법도 40문제, 공시세법도 40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2차입니다. 2차. 근데 잘 보면은 공시세법은 그죠? 합해서 40문제 이래 나와요. 근데 과목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 선생님도 달라요. 강의할 때. 근데 오늘 반쪽짜리 과목 아닙니까? 합해서 40문제. 공시에서 24문제, 세법에서 16문제, 합해서 40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수업도 다른 거는 매주 하는데 요거는 격주로 합니다. 격주. 한 주는 공시, 한 주는 세법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 이제 시간표를 잠시 밑에 한번 적어 보면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럼 토일은 이제 주말인데 주말일 때는 특별히 이제 내년 4월달부터 이제 시험을 치거나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월요일에 보면은 개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론. 화요일이 민법. 그죠? 목요일이 중개법. 저희 학원의 시간표가. 금요일이 공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수요일은 공시세법이란 말이에요. 공시법. 그래서 수요일은 한 주는 공시법 했다가 한 주는 세법 했다가 격주로 한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매주 하고. 자, 대신에 지금은 11월달 12월 과정을 기초과정이라 하거든요. 입문과정이라 합니다. 지금은 전과목을 안 해요. 1월달에 가면은 여러분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매주 나와야 돼. 매일 나와야 된다고. 매일. 그래서 여기도 주간반이 있고 야간반이 있죠, 그죠? 설명드리면 주간반은 10시부터 보통 2시까지 수업. 1월달부터 이야기합니다. 야간반은 7시부터 10시 반까지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수강신청서에 뭐 주간으로 썼다 야간으로 썼다 상관없이 두 번 다 들어도 상관없어요. 선생님도 똑같고 강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4시간이고 여기는 3시간 반이잖아요. 그죠? 야간에는 또 너무 늦으면 돌아가기도 그렇고 선생님 돌아가기도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가기도 요거는 쉬는 시간 좀 줄여가지고 좀 진도는 같이 맞춥니다. 어쨌든 주간하고 야간하고 수업도 똑같고 선생님도 똑같고 그래서 주간 들었다가 야간 가도 되고 야간 들었다가 주간 가도 되고 체력이 남아 도는 사람은 2번 들어도 되고. 근데 보통 보면 2번 듣는 사람이 있는데 주로 한두 달을 못 버팁니다. 힘들어서. 보통 보면은 그 주간에 수업하면은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든요. 촬영하면 집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 주야로 다 듣는 것보다는 한번 학원에 와서 실강을 듣고 그걸 복습으로 동영상으로 듣고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일 거예요.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11월 달, 내년에 1월부터는 정규 수업이라 하거든요. 요렇게 하고 지금 12월 달, 11월 달에는 2과목만 합니다. 요 화요일하고 요 공법하고 2개. 자, 민법하고 개론이 지금 1차입니까? 그죠? 1차에서 거의 뭐 90% 정도 중요성을 차지하는 게 민법이에요. 이 민법이 되면은 다른 과목이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근데 2차에서는 공법이 가장 어렵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과정, 입문과정 11월, 12월 달 동안은 요 2과목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과목만 하다가 내년 1월 달 되면은 전 과목으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화요일하고 금요일하고만 나오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틀만 나오십시오. 처음부터 밀어붙이면은 병원에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살 꼬셔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중요 과목부터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시간을 몇 분 줄까? 여기 보시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10분, 10분, 10분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150분 줍니다. 150분 시간. 150분. 그리고 2차도 마찬가지로 40점 밑으로 과락이 없는 상태에서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입니다. 그래서 1차 합격, 2차 합격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차 합격, 2차 합격. 그러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그죠? 자, 1차도 평균 60점, 2차도 평균 60점이니까 여기도 보시면 한 과목이 80점 때려버렸잖아요. 보통 전략을 나중에 짤 때 이 과목을 80점 목표로 하거든요. 요걸 80점 딱 받아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80점. 그러면 20점으로 보태줄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요거 50점, 요거 50점 받아도 합격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확률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제법 한 사람은 50점은 다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1차 중에는 한 과목을 70점 받으면 99% 통과. 2차는 세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80점을 받아버리면 2차 통과.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 제일 안 좋은 게 저공 비행이거든요. 골고루 57.5 이런 거는 평생 가도 시험에 안 됩니다. 한 과목이 확 튀어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차 두 개 중에서 개론 민법 중에서 한 개만 70점 넘겨버리면 거의 합격입니다. 왜? 50점은 받거든 주로. 50점. 그럼 합격이잖아. 2차 중에서는 한 개를 80점 넘겨버리면 합격이라고. 나중에 가면 갈수록 전략을 자꾸 설명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1차를 시험 치고 2차를 시험 치고 그럼 여기 이제 점심시간을 주겠죠. 그죠? 점심시간. 점심 주고. 그럼 여기 이제 생각해보면 여기는 100분 같으면 견딜 수가 있는데 과거에 150분 동안에 바깥에 나가지를 못하니까 소변 때문에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참지를 못, 소변 때문에 떨어진 사람이 굉장히 많다니까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 거기에 건의가 들어가지고 2, 3년 전부터는 이게 잘랐습니다. 이 휴식 시간을 한번 줍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를 공법하고 중개법을 2차 1교시라 하고 요거를 2차 2교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80분 한꺼번에 시험 치고 쉬었다가 그 다음에 여기를 딱 하면은 100분 아닙니까? 그죠? 아, 여기 100분이네, 참. 50분. 이렇게 되네요. 그죠? 100분 시험 치고 좀 휴식. 100분 시험 치고 휴식. 그 다음 나머지 50분 치고 그 다음에 땡.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시험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합격을 결정하는 방법이 뭐냐? 자, 둘 다 평균 60점을 받으면 되는데, 자, 문제는요. 1차가 2차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년에 1차, 2차 응시 원서를 다 넣었습니다. 원서를 다 넣었어. 근데 1차는 평균 예를 들어서 60점을 받았어. 2차는 평균 50점을 받았어. 그러면 1차만 합격합니다. 1차만 합격. 이렇게. 그 다음 반대로 자, 2차는 지금 60점 받았어. 2차는 60점 받았다고. 근데 1차가 57.5 받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2차는 평균 60점 받았지. 좀 심하게 이야기할까? 자, 2차는 평균 90점 받았어. 야, 이건 뭐 거의 수석입니다. 그죠? 근데 1차가 평균 57.5 받았어. 어떻게 될까? 돌 맞아 죽습니다. 돌 맞아 죽어. 제일 어리석은 인간이 이겁니다. 차라리 2차를 빵점 받고 1차를 60점 받는 게 훨씬 낫단 말이에요. 왜? 1차라도 합격하니까. 근데 이거는 2차를 아무리 고득점 받아도 1차가 평균 60점이 안 되면은 둘 다 무조건 불합격이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1차가 합격되어야 2차가 합격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1차가 합격돼야. 1차가 합격 안 되면 2차는 100점 받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은 요래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1차를 60점 받고 2차를 빵점 받고 이게 더 낫단 말이에요. 그럼 1차라도 합격하잖아. 1차라도 합격하면 내년에 1차는 안 쳐도 됩니다. 면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게 2차는 합격을 했는데 점수상으로 합격을 했는데 1차가 불합격이다. 그러면 전부 다 날아간다. 이게 가장 안 좋다고. 그러나 1차는 합격했는데 2차는 떨어졌다. 그럼 1차라도 합격. 내년에 1차 면제. 그래 됩니다. 그럼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여기도 60점 넘고 여기도 60점 넘었죠. 그럼 1차도 합격, 2차도 합격. 이걸 최종 합격이라 합니다. 그러면 자격증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임박해지면 이 전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보다는 작전을 잘 짜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혼자서 공부하거나 인강으로 공부하면 시험이 잘 안 돼요.
그 시험 과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그래서 이제 1차가 2차보다는 논리적으로 훨씬 중요하다. 그걸 말씀드렸고 1차가 최소한 돼야 2차 합격이 가능하다. 됐죠? 그 다음 1차 중에서는 개론보다는 민법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매년 맞아. 이 개론 선생도 이야기를 합니다. 민법이 훨씬 중요하다고. 자, 개론은요, 론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론이 학문이거든요. 학문은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법입니다. 민법, 공법, 중개법, 공시법, 세법, 법이야, 법. 학문하고 법이란 말이야. 그럼 학문은 한 과목이고 법이 지금 5과목이 있단 말이야. 그럼 법을 잘해야 합격한다. 그래서 개론은 자기 한 과목으로 끝나지만 민법은 모든 법의 근본입니다. 이게 민법이. 그래서 민법은 안 들어가는 시험이 없어요. 전부 다 들어가. 이거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은 나중에 공법, 중개법, 공시법, 세법 엄청나게 잘합니다. 가만히 놔둬도 잘한다. 그래서 우리가 한 7월, 8월 달에 갔을 때 모의고사 치면은 민법을 월등하게 잘하는 사람이 2차를 조만간에 장악을 해버려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그래서 이제 민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요 과목만큼은 그냥 오늘부터라도 신경을 바짝 쓰라 이 말입니다. 저게 정복이 되면은 나머지는 굉장히 수월해진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궁금한 게 합격률이 있을 거예요. 합격률이 있다. 몇 프로가 합격하겠느냐? 보통은 쉽게 이제 기준에 따라서 다른데 전국적으로는 대체적으로 한 20% 정도 합격합니다. 20%가 또 10명이 시험 치면 2명이 시험 된다고. 20% 합격. 자, 그러면 여기를 이제 한번 쭉 해보면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거든요. 독학, 그러면 인터넷 강의, 학원에 온다, 실강,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합격률이 여러분은 잘 몰라. 전문가인 저는 훤하게 잘 알고 있죠. 자, 독학으로 하는 거는 합격률이 1.2%. 평균치를 이야기합니다. 평균치. 인강으로 하는 것은 14.7%. 실강으로 하는 것은 56% 정도. 이렇게 됩니다. 합격률이. 뭘 이야기합니까? 자기들은 바깥에서, 지금 바깥에 이제 양산 시립 도서관에 가보면 시험에 임박하면은 90%가 중개사 공부하고 있습니다. 90%가. 학원 안 다니고. 몇 년째 하느냐? 전부 다 4년, 5년, 6년째 하고 있습니다. 거의 공부가 직업이 되지, 직업. 아침에 다 가방 들고 밥 먹고 도서관 다 출근해, 퇴근해, 출근. 직업이야, 공부가. 자기는 몰라, 자기는. 매년 50몇 점으로 떨어지거든. 그럼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끊임없이 하게 돼가지고 6년, 7년, 막 8년까지 간단 말이야. 그걸 산업예비군이라 합니다. 응? 산업예비군. 그 산업예비군이 좋은 말로 산업예비군이지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전문가들 하는 이야기는 그 사람들을 구천에 떠도는 영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합격도 못하고 포기도 못하고 그냥 막 내 공부하는 거야. 내 자기는 몰라. 자기도 처음에 1년 안에 붙으려고 했어. 그래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래 됐다. 하다 보니까. 왜? 자기들은 거의 다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시험 안 됩니다. 안 돼. 여기 프로테이지로 적어놨지만 거의 안 된다 이 말이야. 안 된다고. 그래서 바깥에서 공부하다가 4, 5년 하다가 하도 안 돼서 학원 와가지고 합격이 나온 사람이 많습니다. 바깥에서 하면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시험에. 근데 그게 안 돼. 왜? 이 광고라는 게 그만이 무서워. 맨날 그 뭐야 잃어먹고 있잖아 그 서경식이 나와서 서경식이 하면은요 꼬맹이들도 따라합니다. 꼬맹이들도 따라. 그만큼 광고 유명. 그 애들 회장하고 제가 친하거든요. 양영남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1년에 광고비만 200억 씁니다. 광고비만. 제주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부 돈을 막 끓여가지고 막 해가지고. 아니 1년에 광고비를 150억, 200을 투입해버려가지고 국민들을 세뇌시켜버려 완전히. 그래 에듀윌 그러면 그거 최고인 줄 알고 합격률이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합격자 수는 제일 많지. 학원이 뭐 28개인데 합격률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따져보면. 그런데도 에듀윌 가면 다 되는 줄 알고 그거가 못을 박아가지고 막 또 그거다가 또 평생회원 이런 거 있거든. 평생회원. 그러니까 평생회원 그거 이제 학생들 쏙 해가지고 전부 다 또 인터넷으로 빠져.
그러니까 평생 공부하고 있습니다. 평생 해오니까 평생 공부하고 있어, 평생. 예? 매년 시험장에 갑니다. 왜? 시험장에 가야 평생이 유지가 되거든. 예? 그 평생 유지하려고 시험장에 갑니다. 이게 시험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평생 공부하고 앉아 있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험이 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게 답답하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 보면 답답하다고. 안 된다고, 시험. 안 된다고. 결론적으로 안 돼. 그럼 이 사람 중에도 그것도 되는 사람이 있네요. 이 사람들은 특출한 사람이에요. 법대를 나왔다든가, 혼자 공부해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만 되지. 우리처럼 평민들은 시험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봐요. 학원에 와도 지금 합격률이 요거밖에 안 됩니다. 학원에 와도. 학원에 와가지고 이것도 10개월 이상 다녀야, 열심히 해야 여기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걸 실체를 알고 공부를 시작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인강 보고 그냥 혼자서 공부해도 된다 자꾸 안 됩니다. 안 돼. 그리고 특히 1차에서 민법에서 전부 다 그냥 과락 다 받아버립니다. 전부 다. 왜? 제대로 공부를 안 하면 민법은 절대 안 돼요. 왜? 다른 과목하고 달리 민법은, 여러분들 사법고시 알죠? 판검사 변호사가 시험 친 게 사법고시 아닙니까? 사법고시에서 40% 차지하는 게 민법입니다. 8과목 중에서. 그리고 판검사 변호사들이 민법 공부를 해서 시험 됐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들이 시험 공부를 해서 된 거를 우리가 똑같이 공부하고 있단 말이야. 수준이 낮을 수가 없어요.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걸 가지고 혼자서 연구를 하겠다? 택도 없다. 안 됩니다. 안 돼. 그 학원에 와서 좋은 선생한테서 처음부터 정확하게 딱 알아야 70점을 도달할 수 있다. 안 그러면 평생 가도 50점에서 끝나버립니다. 4, 50점은 그냥 찍어도 될 수 있거든, 운이 좋으면은. 그래서 항상 점수는 10점에서 55점, 이거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55점에서 60점 이상으로 통과하는 거, 여기가 한계단 말이에요. 이게 안 나온다고. 그래서 혼자서 공부하거나 바깥에서 인강으로 하면 여기는 도달해. 근데 이거를 못 넘는다니까? 그 시험이 안 된다니까. 매년 가면 50몇 점을 떨어진다니, 매년. 그걸 잘 몰라요. 자, 그래서 하여튼 간에 뭐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원의 이제 연간 계획을 한번 쫙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우선은 지금 맨 처음에 입문 과정이라고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문 과정. 입문 과정. 자, 요게 지금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입문 과정. 기초 입문이라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를 하느냐? 주로 용어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법을 배우면 제일 어려운 게 용어입니다. 용어. 용어가 달라요. 용어가.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하고 법률에 쓰는 단어가 달라. 대표적인 게 뭐 누가 말씀하신데 선의, 악의 이런 거, 선의, 악의. 그러면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선의 같으면 착한 것 같다. 악의 같으면 나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법에서는 선의는 전혀 모르고 이런 뜻입니다. 모르고. 악의는 의도적으로 알고 이런 뜻이에요. 그 뜻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차이 중심으로 용어를 설명한다. 그러면 여기는 교재는 뭐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네? 그게 기초서라고 합니다. 기초서. 기초서 한 권. 요걸 가지고 합니다. 근데 책은 의미가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책은 그냥 기본서 지금 6권을 한번 묶어놨잖아요. 그 몇 페이지인지 한번 보시고요. 몇 페이지? 443페이지. 자, 6과목 합해서 400페이지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 1월 달부터 공부할 민법 있잖아요. 민법 한 과목만 650페이지입니다. 한 과목만. 이거는 6개 다 못해서 지금 400페이지라고. 자, 결론적으로. 자, 요거를 가지고 끝까지 공부하면은 평균 10점도 못 받습니다. 미리 이야기하지만. 그럼 이건 말라줍니까? 그건 선생님이 입으로 하기는 좀 심심하니까 책이라도 하나 주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책 안 봐도 돼. 심심한 사람은 그냥 읽어봐라고. 심심한 사람. 제 설명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 그 책 보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11월, 12월까지는 제가 뭔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거나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결석하지 마라. 그거 한마디 합니다. 뭐 책을 읽어라, 집에 가서 복습해라, 동영상 봐라, 전혀 이야기 안 합니다. 12월까지는. 그냥 출석만 꼬박꼬박 하고 강의만 앉아서 그냥 딱 들으란 말이에요. 강의만 듣고, 정확하게.
그래서 처음에 이 기초부터 실을 잘 껴야 여러분들의 민법이 정상적으로 실력이 청가합니다. 안 그러면 중간에 떨렁 와가지고 이래 하면은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절대 안 나옵니다. 제가 강의를 24년 했고 박사학위도 있고 대학원을 6년이나 다녔고 학원 강의도 이렇게 했고 학원 운영도 했고 그럼 귀신입니다. 귀신. 학생들 딱 보면 아, 이 사람은 합격이다. 안 되겠다. 되겠다.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겠다. 9월달 가면은 다 합니다. 그냥 9월달 가면은 10월달까지 갈 필요도 없어. 어떤 학생들은 점집에 갑니다. 시험 될까요 말까요? 돈 10만 원 주고 저한테는 돼지국밥 요 8천짜리 하나 사주면 내가 이야기해줬다. 내가 훨씬 내가 더 정확합니다. 종합적으로 딱 분석이 되어 있어요. 머릿속으로. 그 이제 오랜 세월 동안 강의를 하다 보면 그런 눈이 자꾸 떠요. 아, 저런 사람은 한 방이 끝나더라. 저런 사람은 그래도 한 두 방은 해야 되겠다. 아, 저런 사람은 평생 가도 안 되겠다. 그게 이제 딱 서 있어. 그게. 예. 자, 그래서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은 요 과정에는 지금 용어 설명을 한다. 기초서 한 권을 가지고. 근데 이거 책은 의미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설명을 잘 들어라. 대신에 책은 필요 없지만 1, 2월달 강의보다는 지금이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해요. 왜? 처음에 여러분들이 민법이 뭔지를 딱 알 때, 시작할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시작할 때. 이 강의가 그냥 대충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복습하라, 공부해라, 책 읽으라 소리를 안 해서 그렇지, 강의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고. 자, 여기 끝나면 이제 정규 과정이 있습니다. 정규 과정. 이제 정규 과정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내년입니다. 이제 내년 1월부터 이제 10월까지 이거를 정규 과정이라 합니다. 정규 과정. 자, 정규 과정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전반기가 있습니다. 전반기. 하나는 후반기가 있고 크게 나눠 가지고. 자, 전반기는 1월부터 6월까지를 전반기로 합니다. 그럼 여기는 뭐 하냐? 이론 수업을 합니다. 이론 수업, 이론 강의를 합니다. 이론 강의를 합니다. 그 다음 후반기는 7월부터 10월까지. 그러면 이제 이론이 이제 정착이 됐으면은 여기는 문제풀이 합니다. 전국의 학원들이 똑같습니다. 문제풀이 크게 나눠가지고 6개월 동안의 이론 강의, 그 다음에 7, 8, 9, 10, 4개월은 뭐요? 문제풀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러한 이론 강의도 다시 나눠집니다. 자, 하나는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그 앞으로 제 설명 스타일을 알지만 이런 거 설명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합니다. 항상.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쭉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자, 1단계는 이름을 기본 단계다. 이렇게 부르고. 2단계는 좀 깊이 들어간다. 심화 단계. 세 번째는 시험에 나올 것,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한다. 핵심 단계. 이렇게 불러요. 그럼 여기는 1월부터 2월까지입니다. 여기는 3월부터 4월. 두 달 단위로 진도가 끝나거든요. 여기는 5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책을 뭐라 하느냐? 여기는 기본서를 가지고 합니다. 기본서가 6건 나와요. 민법 같으면 650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걸 가지고 두 달 만에 진도가 한번 나온다고. 그럼 여기는 또 뭐냐? 똑같습니다. 내나 기본서를 가지고 하고 650페이지짜리를 한다. 다만 여기는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여기는 조금 기본기를 익히는 데 집중을 하고 여기는 깊이 있게 들어가고 그 차이입니다. 수준이 이렇게 자꾸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준이. 근데 여러분은 잘 모릅니다.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 알 것 같으면 벌써 시험 합격했습니다. 잘 몰라. 선생 입장에서는 이제 10% 20% 수준을 높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기본기를 튼튼하게 익히고 여기 익혀지면은 내용으로 좀 들어가고 나중에 실전하고 가까이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거를 집중적으로 타격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여기는 이제 선생님마다 다음에 핵심 요약집이라고 출간을 합니다. 이거는 상당히 압축이 되어 있거든요. 압축 이렇게. 주로 이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재량으로 하는데
기본서를 가지고 개송하는 사람이 있고 핵심 요약집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람은 개별적으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한 권에 뭐 2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에? 핵심 요약집 요걸 가지고. 그 민민법 같으면 예를 들어 650페이지인데 요약서는 한 2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렇게. 근데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봐버리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걸 가지고 충분히 공부한 다음에 압축된 거를 봐야 실력이 폭발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단계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흘러가고. 자, 그 다음에 후반기도 이제 두 단계로 나눠집니다.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자, 1단계는 단원별 문제풀이라 합니다. 단원별 문제풀이. 그러니까 기본서 순서에 따라서 문제를 이제 풀어서 학습한다 그런 뜻입니다. 단원별 문제풀이 단계 그렇게 되겠죠. 여기는 이제 7월부터 8월이 되겠습니다. 두 달 만에 끝납니다. 여기는 당연히 교재는 과목별로 문제집이 6권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끝나면은 이제 실전 모의고사 단계라고 있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과정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9월부터 내년 10월까지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뭐냐? 그냥 시험지. 선생님들이 이제 아침마다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시험지 나눠주고 여러분이 직접 시험 치고 그 답 불러주고 그 다음 나머지 선생님이 해설해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매일 합니다. 9월달부터. 여기서 실력이 엄청나게 오릅니다. 그래서 시험 치고 답 불러주고 학생들이 하고 그 다음에 해설하고 이렇게 됩니다. 4단계로. 요 단계를 실전 모의고사 단계로 합니다. 여기는 교재가 따로 없습니다. 프린트 해가지고 시험지 나가고 시험 치고 해설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원에서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과정이 이렇게 있다. 그죠? 지금 11월부터 내년 10월 말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입문 과정은 올해로서 끝나고 정규 과정이 내년부터인데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에는 이론 수업, 후반기에는 문제풀이. 그죠? 이론 수업은 3바퀴 돌린다. 기본 단계, 심화 단계, 핵심 단계. 그에 따라서 교재도 달라지거나 같이 할 수 있다. 문제풀이도 단원별 문제풀이, 실전 모의고사 단계로 있다. 이런 식으로. 혹시 오늘은 여러분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질문을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원래 이어보시면 뭐라 써놓습니까? 자리 선점 금지, 넘자리 잡아주지 마라 그 말입니다. 해설해 주잖아요, 제가. 그죠? 핸드폰은 뭐뭐로 해라. 핸드폰 소리 내서 다른 사람 기절시키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마지막에 수업 중 질문 금지한다. 질문하면은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피해를 본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죠? 그런데 12월 말까지는 허용하겠습니다. 질문하는 것은. 왜 이제 여기는 크게 빡빡하게 진도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하고 기초 개념을 어떻게 닦아야 되는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습니까? 김 사장님 뭐 질문? 다 해본. 괜히 다 있네. 질문하도록 좀 덜 할. 우리 중간에 사장님은 뭐 혹시 질문 괜찮아요? 자, 하여튼 당연히 이렇게 흘러갑니다. 흘러가고. 근데 뭐 전국에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민법이 기출 문제가 있잖아. 올해 시험 쳤잖아요. 그죠? 토요일 날 모의고사가 내년 4월부터 이제 전국 모의고사를 해가지고 서울에서 저희가 시험지를 사와서 실전처럼 똑같이 시험 치거든요. 그리고 오전에 여기 오시면 오후까지 계속 시험 쳐요. 중간에 점심 간단하게 먹고. 4월부터 주로 해요. 4월부터. 그 안에는 너무 실력이 안 돼 있어가지고 기절할까 봐서 잘 안 하고 한 4월 달부터 그렇게 하거든요. 매월. 예, 매월. 그럼 시험 치는데 그때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전에 신청을 받아요. 신청 받아 우리가 이제 부수를 주문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참석을 못하면 시험지는 줍니다. 그 해설하고 해설지가 나와요. 그러면 그걸 보고 자기 혼자 시험 치고 해설 보고 이렇게 하면 돼요. 한 달에 한 번. 전과목 다. 실전처럼 똑같이. 나는 1차만 치겠다 그러면 1차만 치고, 1, 2차 다 치겠다 그러면 다 치고. 그거는 저희가 사오기 때문에. 아마 올해 기준으로 하면은 그게 아마 10,000원 정도 했을까 그렇습니다. 큰 부담은 없어요. 뭐 그런 게 있고, 다음에 이제 또 시험에 임박하면은 그 특강이라고 있거든요. 정규 수업 말고. 그 이제 주말에 이제 하루 종일, 보통 8시간 하거든요. 오전 10시부터 저녁 한 7시 정도까지 연장으로 쫙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거 들으면, 와, 기절한데 그 아무것도 아니야. 나중에 가면은. 그 특강 시험 나올 만한 거를 선생님이 하루에 앞쪽에 정리를 해주고 특강이랍니다. 그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선생님마다 자기 수업 시간에 그 오전에 수업이 2시에 끝나잖아요. 그죠? 그럼 저녁 수업이 7시잖아. 그럼 그 사이에 할 수도 있어요. 그 사이에. 선생님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주말 수업을 안 하고 평일날 오후에 할 수도 있다고. 과목마다. 그건 주로 이제 선생님하고 학원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거든요. 원칙은 촬영 안 합니다. 안 한다고. 그거는 전국에 마찬가지. 보통 이제 중요 과목들은 한 6월달 정도 가면은, 이제 빠르면은 뭐 학원마다 다 달라요, 그것도. 근데 보통 한 5월, 6월 달에 이제 중요 과목만 좀 했다가, 이제 시험에 임박했을 때 10월 달, 9월 달 이때는 전 과목이 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과목마다 조금 틀려요. 특강은 하루 8시간에 올해 기준입니다. 아직 책정은 안 됐어요. 올해 기준인데 45,000원 하루에. 그거는 자기가 이제 듣고 싶으면 듣고, 선택입니다, 선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울산에도 강의 나가는데 요즘은 강의 잘 안 나가요. 옛날에 이제 잘 나간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제 하기 싫어가지고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울산에 지금 2주 전에 이제 개강했는데, 거기는 올해 민법 특강을 학생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한 7번 했어요. 7번, 8번. 저는 하기 싫은데, 돈도 귀찮아요. 피곤하거든. 그 하루 종일 하려면 선생님이 굉장히 힘듭니다. 또 민법이 워낙 중요하니까 학생들이 대다수 원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적도 있는데, 근데 과목마다 틀립니다. 과목마다 막 민법 같은 거는 서로 하자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야 이제 우리 2달 만에 배운 분량이 2달간 진도 나갔잖아요. 그걸 하루 만에 끝내는데, 하루 하거나 민법 같으면 분량이 워낙 많아서 이틀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민법은 아마 다른 과목은 이제 촬영을 안 하고, 민법은 촬영할 가능성이 있어요. 민법만큼은 워낙 중요한 과목이고, 또 이제 제가 원장이고, 그다음에 동상 업체하고 그 계약 때문에 못 하거든요. 주로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업체 그 사람이 저하고 뭐 친분이 너무 좀 좋아가지고 제가 원하면은 4과목 정도는 촬영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거는 질문이 없나요? 그럼 좀 쉬었다가 질문해도 됩니다. 구사장님 뭐 질문할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생각해 보시고 좀 쉬었다가 질문하고 그렇게 하이소. 자,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수업을 할 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주로 이제 민법 맛을 이제 민법이 들어갈 텐데, 제가 말이 없으면 항상 칠판은 좀 지워 주십시오. 제가 이제 지우지 마라 하면은 남겨두시고, 말 없이 그냥 나가면은 지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서 좀 이렇게 칠판도 좀 지워 보시고,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절대 안 지워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지워보는 것도 괜찮아요. 조금 쉬었다 갑시다.